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주군 온양읍에서 난 대형 산불이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는데 언양 화장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화가 거의 될 뻔했던 온양읍 운하리 산불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울주군 온양읍에서 난 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휩쓴 자리는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축구장 약 65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98%의 진화율을 보였지만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이렇게 헬기도 여러 대 동원됐지만 자욱한 연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길은 대운산 일봉 방향으로 번지다가 방향을 틀어 이봉과 정상 인근까지로 번졌습니다. 불은 경남 양산까지 확산할 기세입니다. 이번 산불로 문화유산 자료인 운하리 성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내원암 근처까지 번진 불은 다행히 비켜갔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산불 진화에 2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산불 진화 전문 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특별진화대는 산 정상 진화를 위해 베이스 캠프를 차린 후 정상까지 걸어서 이동해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험한 지형 탓에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이 아무 데로 보도 이제 계곡이라는 게 깊숙하잖아요. 지금 헬기 아침부터 지금 계속 그쪽만 지금 들어봤거든요. 대피 인원은 더 늘어나 인근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인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강한 바람 속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더 불기 전에 이 주불도 잡고 또 동시에 잔불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례없는 대형 산불에 기상 상황까지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 이곳에서 21km 떨어진 언양 화장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 진화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언양 화장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주택가 인근까지 불이 번졌는데 인근 마을과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백지민 기자입니다. 건물 뒤 산등성이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등산로 바로 옆은 온통 시뻘건 불길입니다. 진화대원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역부족.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뒤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산책로 곳곳에도 불꽃이 떨어졌습니다.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강한 바람과 함께 주택가가 있는 건너편으로 검은 연기와 재가 함께 흩날리고 있습니다. 산불은 바로 옆 마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산불 발생 1시간도 안 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아파트 2,300여 세대와 송대마을 주민, 울산 양육원은 인근 체육관과 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금방 여기 도시가스 가스통이 폭발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여기 화재 예방을 부디 접근하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언양읍 화장산은 지난 2013년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280헥타르의 임야가 소실되고 주택 20가구가 전소됐습니다. 당국은 헬기 여러 대와 인력 수백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은 밀양국도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온양읍 산불도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최근 전국적인 산불과 함께 울주군 지역에도 산불이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이 잇따랐습니다. HD현대는 산불 발생 지역의 주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7억 원의 성금과 3억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계열사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굴착기와 인력을 지원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앞서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도 산불 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생필품과 위생용품, 의류 등을 지원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대공원 일원에서 제80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민간단체와 기업체, 시민과 공무원 등 4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2헥타르 부지에 편백나무 2,350그루를 식재했습니다. 편백나무는 침엽수 중에서도 천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 발생량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우수한 수종으로 울산시는 지난 10년간 울산대공원 내 14헥타르에 편백나무 17,600그루를 심었습니다. 울산 지역 구구는 울산시와는 별도로 어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자체 일정에 따라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 낮 12시를 기해 울산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고 100 마이크로그램 미만이면 해제됩니다. 발령 시점인 어제 낮 12시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전체 시간 평균 농도는 16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미세먼지주의보는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발생했다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6분쯤 중구 우정동의 한 35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4층 내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이 불로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4층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지역 지방의원들은 어제 오후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4일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한 북구의회 김상태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김상태 의장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에 충성 맹세를 했다면서 국민의힘 입당은 그 어떤 말로 합리화한다고 해도 정치적 대의 명분은 없고 개인의 정치적 욕망만이 있을 뿐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상 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육비도 포함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도주 차량과 위험 운전치사상을 배상 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반영해 일실 수익도 배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를 고려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울주군 주민들이 온산읍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새로 들어설 예정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반발하며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주군 주민과 환경시민단체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장이 생활 밀집 지역에 들어서면 공해로 인해 주민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주거지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회가 이성용 의장 체제로 시작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의장직에 오른 이성용 의장. 아직 법적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빠른 안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재선거를 통해 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게 된 이성용 의장. 지난해 7월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오른 지 한 달여 만에 선거 무효표 논란과 법적 분쟁으로 의장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223일 만에 다시 의장으로 부활했습니다. 의장으로 복귀하자마자 울산시와 상공회의소, 경찰청, 교육청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시의회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의장 복귀와 함께 발생한 산불 현장은 물론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장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행사는 저는 희망을 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울산의 희망을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장은 어수선했던 지난 일을 접고 일하는 의회, 현장 중심 밀착 의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비롯해 지역별 핵심 현안 파악에 공을 들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성용 의장 체제 이후 빠른 의회 안정을 위해 27일 원포인트 임시회도 개최합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장직 수행에 따라 이 의장이 맡았던 교육위원회 위원직과 결산검사위원 등에 대한 변경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 의장은 의장 비서실장으로 70대 전직 공무원 출신 인사를 내정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함으로써 내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 의장의 보관입니다. 문제는 의장 선거와 관련해 안수일 의원과의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다시 파행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점이 찾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영 의장이 이끄는 후반기 시의회. 오랜 의장 선출 논란으로 끝없이 추락한 대내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빠른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기반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우선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직접 조성한 세계적인 자연주의 정원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오는 8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사된 나무를 수거하고 토양 개량과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합니다. 또 지난해 조성된 국가정원 내 황토길을 확충하고 국가정원 안내센터와 만남의 광장 주변으로 계절별 색다른 꽃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특색 있는 볼거리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미국에 본교를 둔 세계적인 수준의 게임과 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캠퍼스 유치를 추진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과학대와 정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청년층과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학과 개설을 목표로 글로벌 캠퍼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울산과학대가 학생 모집과 학과 운영을 담당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시설과 장비 지원 등 산학연 협력을 이끌며 울산경자청은 행정 절차와 해외대학과의 협상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과학대를 중심으로 미국의 현지 대학교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협상이 순조로우면 2026학년도부터 학과 개설과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로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일반계고 45곳 중 9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고교 학점제 관련 학칙과 출결관리 규정 개정을 완료한 상태로 시교육청은 향후 학교별 운영 상황을 점검해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청년 인구 유입과 관내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관내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 사업으로 지역대학으로 진학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은 관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가운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울산시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장학금은 울산시로 최초 전입 시 20만 원을 지급하고 주소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10만 원씩 추가 지급해 최대 8학기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지원금은 90만 원입니다. 울주군이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개설과 확포장 공사를 확대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 11건의 도로 정비 사업에 농어촌 도로 정비를 포함한 신규 16건을 더해 총 27건으로 추진되며 이는 예년보다 약 3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농촌 지역 빈집을 거주 인구를 유입할 기회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은 농촌 거주 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최근 워케이션과 농촌 창업 등 농촌을 대상으로 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농촌의 빈집을 새로운 기회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의 빈집 문제를 마을 단위의 거버넌스를 활용해 해결하고 빈집 관련 종합계획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울산시가 차량 구입 시 시민들이 내는 공채 매입률을 당장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강대길 시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시민들이 차량 구입 시 매입하는 공채 매입률이 높아 하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한 주장에 대해
대규모 사업의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공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제정원 박람회와 농소 강동 간 도로 개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현행 공채 매입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여전히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 3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전망 조사 결과 4월 경기 전망 지수는 78.6으로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업종별로 제조업의 전망 지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전망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한편 울산과 부산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건비 상승과 매출 부진 등을 꼽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